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동과 로전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트럼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트럼프 허시머니 유죄 판결, 후보 자격 박탈을 노린 라스킨법, 레리 존스, 미국 패권 몰락은 필연이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방송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마치고 이 댓글을 쭉 보는데 어떤 TV에서 유튜브입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는 직접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식 뭔데 거기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본 국채 시장을 주무르고 있다. 외국인들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이 일본 은행을 넘어섰다.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어떤 방송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이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발행한 국채를 누가 들고 있는가? 첫 번째는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이죠. 53.8%, 그리고 일본의 보험회사 18.5%, 일본계 은행 10.9%, 주로 상업은행이죠. 그리고 포리너 외국인입니다. 6.7%, 연금, 그리고 펜션 펀드, 하우스홀드 일반 가계죠.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7%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이제 과거 데이트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12월에 올린 자료인데, 그런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지 체인, 작년 가을부터 데이지 체인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일본 국채를 영국이나 미국이 사주고 대신에 일본은 많이 사줘야 되는 입장이죠.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타국의 국채를 이제 돈을 찍어서 타국의 국채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최근에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외국인이 일본 국채 시장을 주무르고 있다. 이런 표현은 전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일본 국채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와서 국채를 활발하게 거래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시장 지배력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일본 국채를 사고 파는 게 그게 시장을 가지고 논다, 놀이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일본 국채 시장이야말로 이 중앙은행이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도 외국인이 와서 일본 이 국채 시장을 컨트롤한다, 가지고 논다 이런 식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 방송 제가 하도 이제 여러분들이 올리셔가지고 제가 잠깐 봤는데 외국인들의 일본 국채 비중이 늘었다. 일본의 은행들, 이것은 일본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계 은행이 한 10.9% 정도 들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들고 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지 체인이요. 일본 국채도 다른 나라들이 사주고, 그런데 일본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 주로 이제 미국 국채, 영국 국채를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이 국채 시장의 위기,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논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이 저금리와 엔화 약세, 일본이 독보적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이런 데 힘들죠. 일본에 와서 돈을 빌려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들고 와서 일본 국채를 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또 이제 이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또 유동성을 끌어들여서 엔캐리 트레이드도 하고 다 그렇게 하겠죠. 얘네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플레이를 벌릴 수는 있지만은 일본 국채 시장을 가지고 놀 수는 없습니다. 일본 국채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이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 국채 수익률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오르죠. 이것은 일본의 이 인플레이션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이제 이 출렁임은 있지만 이것은 미국의 금리 출렁임, 이것과 이제 연동되어서 움직인 겁니다. 일본의 국채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고 있고, 미국의 국채 시장의 흐름,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 자체가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누가 와서 통제를 하고 가지고 놀고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국채를 들고 있다가 팍 집어 던지면은 그럼 일본 중앙은행이 다 사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흡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본 국채를 조금 더 많이 샀다, 10%, 15% 샀다, 이것 가지고 일본 국채 시장을 흔든다,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도 이제 국채 시장은 미국 내 투자자들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발행한 국채, 재무부 국채 30%는 외국인이 들고 있습니다. 외국이 미국 국채 전체 100이면은 30% 정도 들고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최근에 좀 늘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채 시장은 여전히 컨트롤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방송의 핵심 내용은 일본 같은 경우는 디폴트 리스크가 제로라는 겁니다. 외국 투자자에 의해서 일본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디폴트 리스크가 올라가고 이럴 염려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 국채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과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고, 외국 투자자들의 변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디폴트 리스크가 급증할 가능성이 없다. 그것이 어제 일본 관련된 내용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채 시장을 외국이 주무르고 이런 좀 과장된 표현은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걸러들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신문기사에서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의 진영이죠. 거기서 허시머니를 어떤 이제 포르노 여배우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매춘을 했다. 그리고 입막음 돈을 받았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 여성은 수없이 말을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계속 말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트럼프에게 어떤 이제 범법 행위를 이렇게 추려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 이 돈을 세탁하지 않았냐, 장부를 조작하지 않았냐, 이런 것을 한 건 한 건 돈 세탁, 장부 조작 이런 식으로 하면서 34개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뉴욕주는 이 검찰, 사법부 다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를 올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재판을 끌고 왔는데, 그리고 배심원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에서 비교적 잘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요약된 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허심원입니다.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했다. 판사는 7월 11일에 선고를 한다. 그런데 7월 14일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한 3일 전에 이렇게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명의 배심원단, 일단 뉴욕주는 거대한 부패 소굴입니다. 사법부, 검찰, 그리고 배심원단도 어떤 셀렉션을 할 때 이미 어떤 부패 소지가 있습니다. 매수를 했든지 아니면 추후에 매수를 했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후안 머천 판사는 콜롬비아 출신입니다. 콜롬비아 이민자 출신인데 부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그리고 바이든 진영과도 돈이 오고 간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정리되어서 올라오는데, 그러나 그런 것은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나흘 전에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나라가 지옥에 빠졌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바이든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바이든과 바이든 일가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 대부분 거의 확실한 겁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는 죄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댄 거죠.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 트럼프가 그 여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돈을 지불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실은 모릅니다만 일단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건 모르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펠러니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매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허시머니를 집어줬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죄를 이제 쭉 끌고 와서 이렇게 하나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소를 해서 엮은 거죠. 일단 돈을 준 것 자체는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말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다 이제 걷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에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그리고 뭐 검사, 사법부 그리고 주에 있는 부패한 이런 세력들, 이런 것을 모조리 이용해서 총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류 언론도 이제 가세를 하는 거죠. 마이클 코언의 증언에 의존한 판결은 부적절하고 무효화해야 된다. 거짓말장이죠.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이렇게 트럼프는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위해서 싸울 것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라가 지옥에 빠졌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 선거본부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었습니다.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접니다. 이 법 위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이든 일당, 오바마, 그리고 클린턴, 힐러리, 이런 자들이야말로 법 위에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트럼프는 당연히 항소할 겁니다. 그런데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뉴욕 항소법원 1사법부에 항소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결과가 유지되면 연방 항소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겠죠. 그때 트럼프는 셀프 이렇게 사면을 하면 됩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는 한국의 주류 언론이기 때문에 지능이나 지식 수준이 좀 낮죠. 그래서 트럼프 출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직전 14년을 미국에서 살아온 35세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피고인 미결수 입후보 제한 이런 조항은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라 존스,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한 어떤 포르노 배우죠. 이 폴라 존스. 폴라 존스가 빌 클린턴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85만 불 합의금입니다. 자, 나를 이제 성폭행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85만 불짜리 수표를 준 거죠. 이걸 들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한 20몇 년 전이니까 85만 불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400만 불, 500만 불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폴라 존스. 그런데 미국 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조용합니다. 자, 이 빌 클린턴을 이 돈 줬다고 잡아갔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 넘어갔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의 판사들입니다. 뉴욕주는 거대한 민주당 아성입니다. 여기에 공화당 마인드로 어떤 공직자에 출마한다.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로지 그들만이 오직 민주당이 이익을 위해서 흑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들 뉴욕주를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 세력들 항소법원이든 사법부든 검찰이든 이들은 모두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하탄에서 항소한다고 해도 당연히 1심을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참 뉴욕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스스로 자체 사형 영장에 서명했다. 딥스테이트가 망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여론조사 만약에 해보면은 급등했을 거다. 지지율이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낙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 라스킨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제이미 라스킨이라는 미국의 이제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100%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화당에 어떤 놈들이 있습니까? 라이노와 네오콘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공화당 세력의 라이노들, 네오콘은 세계 3차 대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안 돼. 3차 대전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3차 대전을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때 라스킨 법에 동의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법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중죄 펠러니, 중범죄가 만약에 1심이라도 확정이 되면은 이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라스킨 빌입니다. 여기에
공화당의 배신자들이 몇 명만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올린 이제 라스킨 법에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된다. 이때는 이 법안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이미 레시킨입니다. 자, 이 친구가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펠런이 어떤 이제 중범죄자로 일단 1심이라도 확정이 되면은 이제 출마할 수 없게 만들겠다. 7월 14일 날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것은 7월 14일입니다. 그런데 7월 11일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3일 뒤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보완적인 장치도 만들어 뒀습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화당 컨벤션이 있는데 7월 15일, 자, 7월 11일에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항소는 대회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즉, 1심이 7월 11일 날 이제 나죠. 그리고 선고가 됩니다. 일단 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항소가 되는 거죠. 7월 15일에는 그때 이제 입 후보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가 입 후보자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이 세계는 지금 제3차 대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이 3차 대전을 원하는 것임은 틀림없이 눈에 보입니다. 자, 미국과 서유럽은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만 찢어발기면은 잘게 찢어서 한 열 몇 개 공화국으로 만든다.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미국과 유럽의 이 작전이 성공하면은 미국과 유럽, 이 코케이션들, 유로피안 인종들이죠. 백인들입니다. 이들이 세계를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중국도 완벽하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손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자원을 이제 서유럽과 미국이 독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중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이 서방 세계, 미국과 서유럽, 이들 국가들이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가공할 핵전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러시아,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이미 3차 대전을 각오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덴버 밑에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알프스 산맥 밑에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지도부들은 거기 들어가서 살고 핵폭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인류는 멸망하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노리는지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만약에 전쟁을 원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 걸림돌이죠. 첫 번째는 푸틴과 러시아, 두 번째 걸림돌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일단 로전은 끝이 납니다. 로전이 끝이 나게 되면은 자, 이제 러시아는 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나 이 글로벌 사우스가 주도하는 다극화, 이것이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서방 세계, 미국과 서유럽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세계 인구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이것에 이제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후티가 구식 기관포로 이 MQ-9을 또 떨어뜨렸습니다. 6번째 MQ-9을 격추를 했습니다. 자, 기관포로 또 떨어뜨렸습니다. 한 대 한 3,200만 불이죠. 미국의 첨단 드론 MQ-9을 리퍼죠. 자, 이것을 기관포로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이 창피하고 이제 열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영국 공군기와 미국 공군기가 오늘 예멘의 이제 수도 사나를 폭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아직 자세한 소식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야, 우크라이나 너희들이 이제 드론을 보내서 러시아 이 핵 관련된 레이더를 공격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매우 우려스러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미국이나 서구가 한 겁니다. 자, 이 장거리 드론, 자, 영국과 이 포르투갈이 이제 합작해서 만드는 이제 트레베카인가요? 그것을 보내가지고 이 핵 전략 레이더를 공격을 했습니다. 1000km 이상 날아갔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단들,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유도 자산이 필요하죠. 미국과 서유럽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야, 우크라이나 너네들이 그런 짓 했니? 너무 우려스러워. 이런 식으로 이제 참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밀레이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밀레이가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상황, 국민의 60%가 빈곤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들어서 300%입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300%입니다. 그리고 식품을 구할 수 없어서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리버테리안 세상이야. 이 자유주의 세상이야. 그래서 나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겠다. 국민들에게 이제 적선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굶어 죽어 가더라도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밀레이는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굶어서 이제 죽어가더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식량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리버테리안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어야지 천국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레리 존스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사람들은 솔직히 미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이제 지쳐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대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분수령, 자, 이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변곡점에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2차 대전 말 그때와 유사하다.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미국이 통제하고 지배해왔던 국제 세계 질서의 변혁이 시작된다. 미국이 실제로 외교를 믿었던 시기가 있었다. 리차드 닉슨, 헨리 키신저가 중국과 이제 관계를 개선하고 또 개방을 하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제 채택하면서 자, 이 대아시아 정책에서 평화, 포용, 그리고 교역, 무역을 하는 거, 경제 활동이 가장 좋은 교역 활동, 그리고 관계 개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과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 아시아 문제를 그때 이제 본질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방법도 알았다. 그리고 소련과도 대화를 했다.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대화를 냉전 시대에 했습니다. 니키타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그리고 유리 안드로포프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은 망치를 든 3살짜리 아이 같다.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뾰족하게 튀어나 있으면 전부 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살짜리 아이 망치를 든 미국은 그냥 튀어나온 것이 있으면 다 두들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정권 교체할 거야. 제재할 거야. 공격할 거야. 폭격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런 행동의 결과로 자, 그동안 미국 정치인들은 야, 새로운 세계 질서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인들이 꿈꾸는 이 세계 질서는 붕괴되는데 거기에 오히려 추진력을 실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국의 패권몰락, 이 궤적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아시아의 3가지 전역에서 중국에 대항하여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척하고 있다. 실제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척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게 될 것이다. 현실은 미군이 아마도 역사상 가장 약하고 가장 취약한 수준에 와 있을 거다. 미 해군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란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미국 함정, 미 해군의 함정을 해당 분쟁 지역에 가까이 보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멘과 후티 반군에 대한 미 해군의 힘의 한계도 우리는 봤습니다.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 해군이 후티 반군이 쏘는 미사일 드론 이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홍해를 봉쇄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자,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지난 6개월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란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이란의 영향력을 밀어낼 수 있는가, 이건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F-35 항공기에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각각 1억 달러지만 현재 한 30% 정도만 운영 가능하다. 미국은 많은 돈을 썼고 그리고 매우 엄격한 군사적인 관점을 채택했으며 실제로 미국은 원정군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를 유지할 경제적, 산업적 역량이 없습니다. 나는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십 출현이 일시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십은 결국 이제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이것과 연결될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사람들은 미국에 의해 괴롭힘 당하는 것에 이제 지쳐있다. 지금까지는 대안이 없었는데 이제는 있다. 사해일 지역 국가들이 야 프랑스 나가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도 나가 이제 다시 오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 문제입니다. 미국 정치권 문제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런 현실을 솔직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지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현재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미국의 기성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위협하고 비난하고 과거에 해왔던 똑같은 낡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처럼 레리 존스입니다. 감히 목소리를 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푸틴의 꼭두각시다. 이런 이제 비난을 하죠. 나는 우리가 매우 위험한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위험의 시기에 더 큰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레리 존스가 보고 있는 위험은 바로 전쟁입니다. 이 미국과 서유럽의 지도자들이 이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해가지고 그냥 3차 대전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덴버 밑에 지하 도시도 있고 알프스 산맥 밑에 지하 도시도 있고 요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대로 이제 두들겨 맞는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위험에서 미국 국민들을 구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이 일을 해주지 않을까. 물론 뭐 저도 여러 가지 불만이 많는데 요즘 뭐 이 트럼프나 이 문제를 뭐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트럼프가 되어야지만이 지금 3차 대전으로 달리는 것, 이것은 일단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버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